수학원 2차 모의 테스트 해설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쉬우니까 바로 계산해주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번을 보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에 대하여 z의 최소값을 좀 구해달래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얘를 가지고 얘로 묶어내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주목할 건 여 녀석과 이 여 녀석이 같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 여 부분은 확실히 지금 2의 거듭제곱이고 여 부분도 확실히 2의 거듭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무조건 2의 거듭제곱이 되어야겠다 해서 우리는 여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어딨지? 이것이 무조건 뭐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1이 되어야겠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쵸? 얘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절대로 1이 더해져서 2의 거듭제곱이 될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1이 돼야 되고, 그 말은 이 지수 부분이 이 부분이 0이 되어야겠구나 해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식은 4y-3x가 0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4y는 3x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쭈쭈쭈 내려가는데 지금 그 문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2의 3x 플러스 1제곱으로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네, 여기가 2가 됐으니까 걔랑 얘랑 곱해서 2의 3x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2의 5z 제곱이니 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여기서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3x는 5z 빼기 1제곱 여기까지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한 이 관계식에 의해서 3x, 즉 5z 빼기 1이 3x일 뿐만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으니까 4y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 말이 뭐예요? 5z 빼기 1이 3 곱하기 x라는 건 3의 배수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4y라는 건 4의 배수라는 말이니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즉 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 뭐다? 10이다 해서 12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갈 거 12.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로 가기 위해 색깔을 또 바꿔서 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5z 빼기 1이 12의 배수여야 된다는 뜻이니까 우리의 z는 분명 자연수예요. 걔가 12의 배수라는 건 z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녀석 뭐예요? 4가 될 거고, z가 2일 때는 9가 될 거고, 12의 배수 안 되네. 자, 그러다가 z가 5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 녀석이 이제 24가 될 테니까 12의 배수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따라서 z의 최소값은 그냥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역골은 이제 좀 많이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얘랑 얘의 관계가 보면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면은 이것과 관련된 곱셈공식, 이제 옛날에는 치환을 많이 해서 풀었는데 이제 치환 안 하고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냥 바로 제곱을 해줄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는 4고, 자, 그 말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이 6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 난 그대로 이거를 이제 대입해 줄게요. 대입하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이니까 계산해주면 216 빼기 18 19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4번 굉장히 쉽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밑을 2로 통일시켜서 0.25는 4분의 1이니까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만 잘 해주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자, 5번 갈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예요.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의 곱 바로 써주면 얘는 뭐 로그 2의 4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뭐 굉장히 쉬웠다가 이제 6번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요. 우선 다른 거 먼저 풀고 쉬운 것들 먼저 풀고 마지막에 6번을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7번으로 넘어가면 이 7번 자, 이런 관계식을 알려주고 이거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얘네들을 가지고 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등장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4의 x제곱이 9는 뭐예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을 x분의 1제곱 해주면 4는 3의 x분의 2제곱이니까 우선 우리가 관심 있어 했던 x분의 2제곱이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럼 y분의 세제곱은 어떻게 나오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소인수분해를 하면서 12의 y제곱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양변 y분의 1제곱 해주면 12는 3의 y분의 3제곱이니까 y분의 3제곱도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 분명 밑을 통일시켰으니 지수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변변끼리 나눠줄게요. 여기 밑에다 다시 써줄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변변끼리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나눠야겠죠? 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나눠주면 3분의 1은 됐어요? 3분의 1은 3의 x분의 2 빼기 y분의 3제곱이다. 근데 분명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제 뭐 지수끼리 비교함으로써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8번 보니까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최대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기호를 어느 학교에서는 자주 출제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아예 출제를 안 해서 처음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하자면 자, 이 녀석은 분명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뜻하고 특별히 우리가 로그 파트에서 얘를 독해할 때는 그냥 뭐 로그 9의 n의 이거 독해는 로그 9의 n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다루는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굉장히 연결이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 로그 9의 n에서 가우스 로그 9의 n을 빼주면 그 수에서 그 어떤 로그 값에서 그거의 정수 부분을 빼줬으니까 얘는 어떻게 읽는다? 로그 9n의 소수 부분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분명 이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EX 로그 9에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대충 한 10 잡고 로그 9에 20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소수 부분이 더 큰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얘나 정수 부분은 모두 1로 동일하죠. 그러면 소수 부분이란 건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이거를 좀 비교하자는 건데 비교하니까 어때요? 이 값 자체가 역값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소수 부분도 얘가 얘보다 그렇죠? 작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소수 부분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걔는 분명 n이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냐면 80까지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n이 81일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정수 부분 2 되면서 다시 소수 부분이 빵 돼버리죠. 그러면은 뭐 99라고 해도 분명 여 녀석의 소수 부분보다는 여 녀석의 소수 부분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80이 되는 거죠. n은 80. 넘어갈게요. 자, 9번 로그 2의 x는 4.2.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 녀석의 소수 부분, 또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의 성질들을 마구마구 쓰기 위해 뭐 밑변환 공식부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 우선 요 녀석을 가지고
요 녀석으로부터 이제 좀 출발해야겠네요. 요 녀석을 가지고 밑변환구를 쓸 거예요. 밑이 11 로그로 변환을 시키면, 좀 썼네. 로그. 자, 10은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로그 2에 로그 2분의, 로그 x는 4점이다. 맞죠? 자, 그럼 로그 x가 로그 2 곱하기 4점인데, 얘는 분명 0.3이에요.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12.6이 아니라 1.26이 되겠네요. 해서 1.26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고, 자, 그러면 얘는 분명 어떻게 되겠다? 로그 x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x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1.26인데, 자, 주의할 것보다 우리가 소수 부분 뭐 알파라고 할 때 걔의 범위를 따질 때는 항상 0 이상 1만으로 따졌어요. 자, 그 말은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0.26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다? 이 마이너스 1.26은 마이너스의 1 더하기 0.26이라서 이 녀석을 다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0.26이에요. 이 말은 소수 부분이 어떻게도 표현이 안 된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소수 부분 구할 때는 하나 작은 거를 빼줌으로써,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0.74 이런 꼴로 이제 봐준 다음에 소수 부분을 찾게 된다.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A가 요건데, 요 녀석을 이런 꼴로 표현할 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어떤 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는 이 수의 자릿수가 굉장히 궁금하다. 몇 자릿수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이런 뜻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3000. 자, 이 녀석은 3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4자릿수가 되겠다. 그렇죠? 이 10의 거듭제곱에서의 지수에다가 1 더한 꼴로 이제 자릿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6의 20제곱이 몇 자릿수인지 따지기 위해 뭐 상용로그를 이용할게요. 걔를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6의 20제곱에다가 마음대로 로그를 붙여서 이거 20 로그 6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20 곱하기 0.7781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된다? 뭐 약 15.562 뭐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15라는 건 자릿수 어떻게 된다? 자릿수 16자릿수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줬을 때, 뭐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해줬을 때 이 n의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겠다? 15가 돼야 자릿수가 16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15가 되겠다. 15가 정답이죠. 자, 넘어갈게요. 로그 10의 50의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죠. 자, 일단 로그 10의 50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뭐 부등식 빠르게 세워주면 되겠죠. 얘는 뭐 밑을 생략 안 했네. 자,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연속된 두 정수로서 써주면은 뭐 당연히 이 녀석의 정수 부분 n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정수 부분 n이 1이고,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그 수에서 그대로 정수 부분을 빼준다 했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5가 될 테니까 알파는 로그 10의 5.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알파분의 1. 자, 알파가 요건데 알파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 로그 10의 5분의 1인데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 밑과 진수 자리 바뀌면 어떻게 된다? 로그 5의 10 요거에다 역수 취한다 했죠. 그래서 알파분의 1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이 계산할 때 바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n 더하기 5의 알파분의 1제곱은 n이 1이고 5의 알파분의 1제곱 로그 5의 10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11이 되겠다. 이 부분 10이니까 그렇죠? 11이 정답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네, 12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제 다 풀었을 거라 믿고 그냥 바로 좀 풀이를 해볼게요. 자, 현재 제품 A의 가격은 24만원, B의 가격은 16만원인데, 그쵸? 24만원, 16만원. 자, 얘네들이 3개월마다 10%, A는 10%, B는 5%의 가격 하락이 있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A 제품부터 생각해 볼게요. 3개월씩 N번이 흘렀어. 자, 그러면은 이제 가의 제품, A의 제품이 24만원에서 10%씩 N번 흐른 거니까 0.9에 N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 자, B는 어떻게 되겠다? 5%씩 가격 하락하니까 16 곱하기 0.5% 하락하면 9에다가 N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뭐 구입 시점에 뭐 제품 B 가격의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도록 이제 부등식을 작성해주면, 자, 우리가 주로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건데, 이 문제는 일단 요 녀석 있죠. 요 녀석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차이를 구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쵸? 그래 보이죠? 이거를 뭐 절대값 붙여서 하면은 좀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해줄게요. 24 곱하기 0.9의 n제곱 빼기 16 곱하기 0.9의 n제곱, 이게 가격의 차이인데 걔가 이하래요. 뭐보다? 구입 시점의 제품 B 가격 언제다? 요 녀석의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20% 이하라는 건 100분의 20을 곱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5분의 1이라고 써줘도 되겠죠. 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뭐 이제 단순 계산 문제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자, 5를 곱하고, 양변에 5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겨가지고, 이 부분 넘겨가지고, 마저 계산을 해주면, 96, 0.95의 n제곱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0.95, 이거 나눌게요. 그러면 0.9 n제곱이, 자, 이 녀석 나눌게요. 120분의 96이니까 15분의 12, 5분의 4네. 5분의 4라고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우리 이거 아직 안 썼죠? 그 말은 얘네들은 로그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 이용해서 마무리 좀 해달라 이런 거죠. 양변에 로그 취하면은 로그의 성질에 따라 이 녀석 n 로그 0.9 빼기 로그 0.95가 되는 거고, 자, 얘는 뭐가 돼요? 로그 4 빼기 로그 5가 되는 건데, 그쵸? 자, 근데 계산을 해주면 로그 0.9는 뭐 이거 어떻게 돼요? 로그 9 빼기 1이니까 이거는 2로그 3. 계산하는 거야 뭐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0.04. 그 다음에 로그 0.95는 얘라고 알려줬으니, 자, 이 좌변은 어떻게 됐다? n 곱하기 마이너스 0.04에서 0.02 빼니까 0.02가 되겠죠. 자, 우변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 계산해주면, 이 녀석은 뭐예요? 자, 일단 이거 알아야 돼요. 로그 5가 1 빼기 로그 2라는 거. 자, 그러면은 로그 5가 1 빼기 로그 2니까 로그 4, 뭐 로그 4는 뭐예요? 2로그 2죠. 그거에서 이걸 빼주면 3로그 2 빼기 1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로그 2가 0.30이라 알려줬어요. 그럼 0.9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0.1이죠. 해서 양변 마이너스 0.02로 나눠주면 이때는 부등호방을 갖게 하죠. n이 5 이상이 되겠다. 그 말이 뭐예요? 최소값은 미니멈, 요거는 5가 될 거니까, 즉 3개월씩, 자 마지막 잘 구했는데 이상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지금 3개월씩 n번 흐른다 했으니까 3개월씩 n 5번을 흐르면 최소 15개월, 그쵸?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넘어갈게요. 네, 13번. 13번도 잠깐 쉬었다 가죠. 지수함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된 명제는 증감과 관련된 명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건데, 서로 다른 x값에 대하여
얘가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작으면 그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는 증감과 관련된 물음이에요. 근데 분명 이 지수함수가 밑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얘는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겠구나, 감소하는 감수함수겠구나, 그거를 기억했다면 이 감수함수의 정의가 표현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가 더 클 때 얘는 오히려 함수값이 작아야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더 큰 x값에 대하여 함수값이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부등호 방향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14번. 이 대소관계 해달라는데 당연히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밑을 통일시킨다든지 뭐라도 좀 통일을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 얘를 이렇게 봐줄게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바로 되나요? 그쵸? 2의 제곱과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뺐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뭐겠어요 이거? 2의 2니까 1이죠. A는 일단 1이에요. 그다음에 B는 이거보다 B는 로그 2의 루트 5인데, 자, 우선 이 생각 해줘야 되죠. A가 로그 2의 2고 B가 로그 2의 루트 5인데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로그에 대해서는 진수가 큰 게 더 큰 거니까 루트 5가 2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A랑 B의 대소관계는 정해져 버렸다. A보다 B가 더 큰데 이제 궁금한 거는 C랑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C는 지금 보니까 2분의 1이 개수로 붙어 있으니 얘 다시 넣어줄게요. 어떻게 된다? 루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로그 2의 루트 6. 그러면 C가 제일 크겠구나, 그렇죠? 전부 다 밑이 똑같은데 얘가 루트 5, 얘가 루트 6이니까 따라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15번도 아주 감사한 문제죠. 이거 바로 그냥 합니다. 3의 3x 마이너스 3제곱 일단 밑 좀 통일시켜주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이하가 되면서 x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밑이 또 다르니까 둘 중 하나 맞춰야겠죠? 이거 그냥 할게요. 왼쪽 거. 2의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준다면 얘가 분명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16번. 이건 개쉽네요. 2x 마이너스 3 0보다 크고, 그래도 아무리 쉬워도 그냥 진수 조건은 매너상 써줄게요. 얘는 사실 굳이 쓸 필요도 없겠지만, 자, 어쨌든 2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3이니까 x는 6 됐죠? 그 다음 17번에 1번.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어디만 보면 돼요? 앞대가리만 보면 되겠죠. 여기만 좀 봐줄 거예요. 여기 여기도 봐야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여기만 봐주면 되겠네. 이 녀석은 이제 최대값이 2일 거고 항상 요거의 절대값이죠. 최소값은 그 절대값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 자, 근데 지금처럼 y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구할 때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4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최대값 5, 최소값은 3이 되겠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탄젠트네. 탄젠트는 볼 필요도 없죠. 구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없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 18번은 각변환 공식이네요. 각변환 공식 이용해서 계산 빠르게 해줄게요. 그럼 A부터 한번 구해볼까? A는 sin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탄젠트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 다음 코사인은 3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사인에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짝수, 홀수 이런 거 기억나나요? 네, 짝수, 홀수 4분면 따져가지고 각변환 쓰는 거죠. 자, 해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짝수, 전부 다 제가 짝수로 맞춰놨죠. 전부 다 짝수니까 짝짝짝짝 써놓고 4분면 따져볼까? 이거는 몇 사분면? 3, 4분면. 자, 이 녀석도 3, 4분면. 이 녀석도 3, 4분면이네. 얘는 4, 4분면. 그쵸? 자, 그럼 이제 부호랑 같이 조사를 해봤을 때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거기에다가 탄젠트는
예, 그대로 탄젠트인데 3, 4분면이니까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자, 플러스 코사인 3, 4분면이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네, 사인 짝수인데 4, 4분면이네. 얘도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일단 A 값은 마이너스 1. B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환시켜 줄게요. 괄호를 왜 쳤지? 사인 180도 더하기 30도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보는 게 편할까? 그냥 마이너스 180도 더하기 45도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짝수 3, 4분면. 자, 얘는 짝수. 이것도 3, 4분면, 그쵸? 그래서 계산 마저 해주면 이 녀석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냥 사인 30도 2분의 1. 자,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2 곱하기, 자, 이 녀석 3, 4분면에서 플러스죠. 하면은 그냥 1이 될 테니까 계산했을 때 1이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9번. fx는 a sin bx 플러스 c에서 얘네들 모두 양수를 알려줬는데 fx의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1이래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이제 a 값이 결정이 될 거냐면 뭐 얘랑 얘를 한번 차를 보세요. 차가 6이니까 그 말은 이 진폭이, 그죠? 뭐 대충 그려도 진폭이라기보다는 여 값이 이 차가 6이면 이거의 정확히 절반, 이 부분은 3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a는 일단 3이에요. 자, 그런데 평행이동 어떻게 했다? 평행이동 원래는 3부터 마이너스 3까지인데 걔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걔가 2부터 파이 됐으니까 위로 5만큼 올라갔겠죠? 그래서 a는 3, c는 5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럼 b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요거를 보면 되겠죠. 이 녀석 보니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기함수, 그쵸? 요거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이 2분의 파이라는 건 이때는 우리가 주기를 확실하게 2분의 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뭐 이 공식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인데 지금 b는 양수라 했네. b가 양수니까 그냥 이제 4가 되겠죠. 해서 a는 3, c는 5, b는 4. 걔네들을 어떻게 해준다? 싹 다 곱하니까 60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20번. 자, 이거를 구하라고 요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했네. 자, 그러면은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치환을 해서 풀어요. 뭐 그래프 그려서 평행이동 해도 되겠지만 그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얘를 이제 t라고 치환했을 때 2배를 해줄게요. 일단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녀석을 치환한다고 하면은 그 녀석의 범위를 꼭 써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ex는 여기서 양변 곱하기 2 해주니까 2파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빼주면은 드디어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린 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합을 구하는 거면, 그렇죠? 근의 합을 구하는 거면 뭐 일일이 할 필요 없죠. 근과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말이 뭐다? 여기가 파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역값과 역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t1, t2라고 할게요. 참고로 얘는 지금 t에 대한 삼각함수예요.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y 코사인 t, y는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이제 t에 대한 코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자, 이 값과 역값의 합이 t1과 t2의 합이 어떻게 될 거다? 자, 이거의 중점이 뭐니까? 얘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t1 더하기 t2 나누기 2가 파이니까 t1 더하기 t2는 2파이가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x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럼 t1일 때 x를 뭐 알파라고, t2일 때 x를 베타라고 한다면 분명 이 알파 빼기 3분의 파이는 t1, 이 베타 빼기 3분의 파이는 t2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얘를 치환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t1 더하기 t2가
2 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고 걔가 2파이라고 했으니 여기 2파이라고 했으니 2 알파 더하기 2베타는 3분의 8파이가 되겠다 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두 분의 합은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무슨 문제 6번이 나왔네요. 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6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죠. 자, 우선 뭐 어려운 문제니까 말도 안 되는 풀이를 보더라도 그러려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 일단 읽어볼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여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뭐 부등호가 여러 개 연결된 이런 부등식 알려줬고 나조건 보니까 로그 AB가 유리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값이 유리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거 기억나나요? 뭐 n분의 n, 유리수는 n분의 n이고 mn은 서로소인 정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제가 정수라는 말 대신 뭐라고 쓸 거냐면 자연수라고 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볼래요? 왜 얘를 자연수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까? 자, 왜냐면은 이미 이 부등식에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A가 B보다, B가 A보다 크다고 했죠. 그 말이 뭐예요? 밑보다 진수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뭐 로그 함수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건 양수라는 건 음의 정수가 올 일이 없다는 거죠. 한쪽이 음의 정수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세팅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B는, 자, 로그의 정의에 따라 B는 A의 n분의 n제곱이죠. 네, 로그의 정의 해서 양변을 m제곱 해주면 Bm제곱은 An제곱이죠. 자, 여기서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B에다가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C의 n제곱, 그다음에 A는 C의 m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자,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전에 왜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해요. B는 Cn제곱이라고 하면은 Cn제곱의 m제곱, Cmn제곱이죠. 마찬가지로 A는 Cm제곱이라 하면은 Cm제곱의 n제곱, C의 mn제곱이죠. 두 개 같잖아요. 그렇죠? 역어로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C는 자연수라는 조건은 같이 써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등식, 가조건에서의 부등식이 다시금 새롭게 쓰여지는데 어떻게 쓰여지냐면 A 아까 뭐라고? C의 m제곱, 그다음에 B는 C의 n제곱, 또 A제곱은 C의 2m제곱이죠. 자, 얘가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일단 밑을 좀 통일시켰기 때문에 조금은 간단한 구석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고,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 C는 자연수라고 했지만 이 가조건에 의해서 어떤 제한이 생기냐면 C가 절대로 1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C가 1이 돼버리면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1의 거듭제곱 항상 1이니까. 해서 C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돼버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건 M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M. 자, M은 1일 수 있을까요? 자, M이 1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여 부분 때문에 안 돼요. 여 부분. M이 1이면은 Cn제곱, C제곱이죠. 자, 근데 얘는 분명 1이고 n은 자연수니까 여 범위를 만족하는 n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 m은 1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말은 2부터 될 텐데, 자, m은 2부터 될 거예요. 어디까지 될 거냐면, 자, 5까지만 된다. 자, 그 말은 m은 6일 땐 또 왜 안 되냐? m은 6이면은, 자, 요 식이 C의 6제곱, C의 n제곱, C의 12제곱에서, 자, 분명 C는 2 이상의 자연수였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뭐겠어요? C는 2일 때죠. 그럼 C는 2일 때라고 한다면 2의 12제곱이 나타나는데, 자, 2의 12제곱은 4096이니까 2000보다 커져버리죠. 그래서 m은 6일 때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해서 m은 2, 3, 4, 5일 때 총 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직접 해보세요.